2023년 겨울 이적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선수들 중 하나는 바로 대한민국의 이강인입니다. 이번 시즌 마요르카에서 핵심적인 선수로 대활약하면서 현지 매체들의 극찬을 받고 있죠. 스페인 매체인 아스는 이강인의 등장으로 경기의 흐름이 바뀌었다. 경기 종료 직전 이강인의 훌륭한 크로스 덕분에 마요르카에 골이 나왔다라면서 이강인의 택배 프리킥이 마요르카의 홈 관중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강인의 퍼포먼스 덕분에 강등권 팀이었던 마요르카는 이번 시즌 리그 10위에 올랐죠. 이강인은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게임 체인저로서 면모를 확실히 증명해냈는데요. 덕분에 소속팀인 마요르카는 보상금으로 2억까지 얻었습니다. 마요르카에서 이강인의 입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강인의 눈부신 활약은 결국 스카우터들의 눈에 띄면서 이적설이 미친듯이 나왔습니다. 잉글랜드 3팀, 네덜란드 1팀, 총 4팀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구체적인 이적설이 불거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프리미어리그의 두 팀이 유력한 후보입니다. 바로 리그 3위의 뉴캐슬과 11위의 아스톤빌라죠. 여기서 매우 재밌는 사실은 보도하는 매체의 국적에 따라 유력한 행선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스페인의 문도 데포르티보는 아스톤빌라의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이강인의 능력을 알고 공격을 강화하기 위해 영입을 요청했다라면서 에메리 감독이 직접 이강인을 원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스페인 매체가 뉴캐슬보다 아스톤빌라 이적이 힘을 싣는 그 이유는 바로 에메리 감독이 스페인의 프리메라리가 팀들과 깊은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에메리 감독은 스페인에서 세비야, 비아레알, 발렌시아 등 다수 팀들을 감독한 경력이 있고 아스톤빌라로 오기 전까지 비아레알을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에메리의 국적이 스페인이라 그럴 수도 있고요. 반대로 영국의 언론들은 뉴캐슬 이적을 점치고 있습니다. 영국의 데일리 스타는 현재 이강인의 영입전에서 뉴캐슬이 가장 앞섰다고 말했죠. 실제로 쿼티 옵사이드에서 마요르카는 이강인의 이적료로 1,500만 유로 이상의 제한을 예상했지만 아스톤빌라가 이강인의 이적료로 1,350만 유로를 제안했다. 아스톤빌라가 이강인을 영입하기 원하는 유일한 프리미어리그 팀은 아니다. 뉴캐슬은 이강인 영입을 위해서 최대 1,700만 유로의 이적료를 제한할 의지가 있다라면서 뉴캐슬이 이강인 영입을 위해서 마이어 금액인 1,700만 유로를 지급할 의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강인을 향한 관심이 점점 뜨거워지는 상황에서 마요르카의 CEO가 최근 이강인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한국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적 불가 선언을 한 건데요. 이강인은 우리의 핵심 선수이고 본인도 잘 알고 있다. 목표인 일부 잔류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선수다. 그 역시 이곳에서 행복하다고 여러 번 말했다라면서 알폰소 디아즈 CEO가 직접 이강인이 팀에 남을 거라고 확신을 담은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나오는 이적설은 모두 루머에 불과하다고 했죠. 마요르카 구단이 이강인을 지키고 싶어하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인터뷰가 현재 이강인에 대한 관심들이 진짜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 제한이 없었다면 굳이 구단의 CEO가 나서서 인터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실제로 제안이 들어오니까 거절하는 말을 한 거죠. 심지어 최근에는 메뉴마저도 이강인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이강인이 메뉴에 필요하다면서 영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강인을 극찬하면서 이강인은 숙련되고 창의적인 미드필더로 스페인 리그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이미 프리미어리그의 다수 팀과 연결됐다. 이강인은 유럽 5대 리그에서 뛰고 있는 U21 선수들 중에 기대 도움값이 두 번째로 높다라면서 매우 놀라운 기록을 공개했는데요. 유럽 5대 리그에 소속된 U21 선수들의 기대 도움값 순위는 1위가 4.34로 아스날의 마르티넬리, 2위가 3.04로 이강인이었고 3위는 2.97로 김민재의 동료인 나폴리의 흡이차였습니다. 게다가 이강인은 이번 시즌 무려 8번의 빅찬스를 만들면서 이 부문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어서 많은 스페인의 전문가들로부터 황금의 왼발로 불린다고 하면서 이강인을 엄청 고평가했죠. 이 매체는 메뉴 미드필더가 현재 매우 좋은 모습이지만 에릭센의 나이와 건강 문제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에릭센과 카세미로의 영입으로 메뉴 미드필더에는 새 생명이 싹 텄다. 여기에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테라우 밑에서 더 발전했다. 하지만 에릭센은 30살이고 국가 대항전에서 부상이라도 당한다면 미드필드에 큰 구멍이 뚫린다.
미리 젊은 상속자를 준비해서 팀의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라면서 장기적으로 이강인이 에릭센의 대체자 역할에 적합하다면서 영입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에릭센은 뭐 다들 아시죠? 토트넘 소속으로 챔스 준우승, 인테르 소속으로 세리에 우승, 그리고 지금 메뉴로 돌아와서 큰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데스클라인의 에릭센입니다. 콘테 감독이 그토록 원하는 창의적인 미드필더의 대명사죠.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에서는 이강인이 에릭센 같은 수준의 창의성과 실력을 갖고 있다면서 메뉴 이적설을 주장한 거고요. 그리고 이 주장은 매우 일리 있습니다. 솔직히 포텐셜만 놓고 본다면 이강인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에릭센은 청소년 대표 시절 최고라고 불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덴마크 자국 내에서는 아주 좋은 유망주로 꼽혔지만 2008년 덴마크 최고 유망주상을 마티아스 예르겐센에게 뺏기면서 국내에서도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아약스 소속으로 4년 동안 네덜란드 리그에서 활약하다가 2013년에 토트넘으로 이적하면서 비로소 만개한 케이스죠. 반면 이강인은 불과 18살 때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하면서 대회 최우수 선수에게 수상하는 골든볼을 받았던 선수입니다. 과거 마라도나가 골든볼을 받았었고 메시와 포그바 같은 슈퍼스타들도 U20 월드컵 최우수 선수였죠. 다시 말해서 이강인의 잠재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겁니다. 발렌시아 구단주의 탐욕 때문에 클럽에서의 커리어는 꼬였지만 이번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 아직 그 재능이 빛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한 상황이죠. 키 178cm의 에릭센의 약점은 달리기가 느리고 압박에 약한 건데 키 173cm의 이강인 역시 스피드가 장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에릭센 최대 약점인 약한 탈압박 능력과는 정반대로 이강인은 압박을 당하는 상황에도 단단한 볼키핑과 유려한 탈압박으로 오히려 기회를 만드는 선수죠. 그래서 이강인의 B클럽 이적에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스피드까지도 옛날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최고 속도가 시속 32km 정도인데 프리미어리그에서 비슷한 유형인 베르나르도 실바나 외대그루보다 더 빠른 속도를 기록했죠. 이제는 다소 아쉬운 키가 거의 유일한 단점일 정도입니다. 근데 키가 작다고 무조건 또 약점이라는 법은 또 없습니다. 캉테는 이강인보다 더 작은데도 세계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놀라운 활약을 선보였으니까요. 솔직히 이 기사의 공신력이 높다고 하기는 힘들지만 이강인이 메뉴와 엮이고 에릭센과 비교되는 상황 자체가 어쩌면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제 B클럽들의 레이더망에 이강인이 계속 걸린다는 뜻이거든요. 자, 부디 이강인이 이번 기회에 프리미어리그로 이적을 해서 01년생 선수들 중 최고의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진짜 100% 당첨 복권이라니까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